안녕하세요. 2월 26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선형대수 첫 번째 시간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의 위주로 이제 많이 나와서 그 정의 위주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수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약간 저번 주부터 코감기랑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음성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공유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일단은 오늘 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가지 정도? 존스 lem마랑 그 존스 lem마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메인 증명은, every vector space has 베이시스라는 명제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명제 하나를 그 전에 증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데피니션에 대한 것들 한두 가지 정도 추가를 하면 이제 오늘 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존스 렛마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포셋이 그러니까 집합 S와 어떤 순서 관계에 대해서 포셋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어, S의 S의 부분 집합인 어떤 체인을 어떤 것을 골라도 걔가 이제 어퍼 바운드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S는 이제 맥시멀리 알파라는 맥시멀을 갖는다. 이렇게 존스 렘마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서는 그 무한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얘를 이제 공리 처리를 한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공리면 공리 엑시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렘마라고 했을까 해서 살짝 헷갈렸었거든요. 그 전에. 네, 그래서 요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존스 렘마는 요렇게 되고 이제 넘어가고요. 이거 저 망했다. 죄송한데 네. 제가 이걸 아직 여기까지 공부를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체인이랑 포셋이 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포셋은 제가 잠시만요. 이거 펜을 충전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충전하는 사이에 말씀을 그러면 요거를 같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체인은 일단은 어딨지? 잠시만요. 포셋이 일단 이제 그 오더라는 거를 줘야 되는데 파셜리 오더드 셋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이시죠? 보이시고 네네, 잘 보입니다. 어, 셋 S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리플렉시티랑 안티시메트리랑 트랜시비티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을 하면 이제 그 어떤 이런 순서 구조 지금은 여기 부등호 형태로 이제 쓴 것이거든요. 요 순서 구조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만족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그렇게 된 그 묶음 그 집합 S랑 그 순서 구조 뭐라 그러죠? 요거 부등호 형태의 순서 구조 걔랑을 묶어서 이제 파셜리 오더드 셋이라고 하고 걔를 이제 줄여서 포셋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가 뭐였죠? 체인입니다. 아 체인. 네. 체인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셋이 주어지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거 보이시죠? 네네. 오른쪽에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거 보시면 그 요런 이제 어떤 순서 구조가 있으면 어 요런 라인이 있고 요런 라인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네, 잘 보입니다. 이렇게 어떤 집합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 순서 구조를 가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원소들이 그렇게 순서 구조를 가지게 되면 얘를 이제 토탈리 오더드 셋이라고 해요. TO 셋, 토 셋,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토탈리 오더드 셋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알람. 오늘 약간 이벤트가 좀 많네요. 그리고 그렇게 잡은 것을 이제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토탈리 오더드 셋이 그러니까 네. 포셋이 있는데 거기서 예 거기서 체인 네.
그래서 일부 요런 애들은 전체를 다 하면 이제 포셋이고, 그래서 네, 파셜리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오더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네, 순서가 부여가 된 거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것만 봤을 때는 얘는 완전히 오더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 토탈리 오더드 셋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토탈리 오더드 셋은 포셋이지만 포셋이라고 다 토탈리 오더드 셋은 아니겠죠. 예, 그러한 그 어떤 포셋에서의 요런 요런 집합들, 요렇게 집합들을 잡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요런 애들을 잡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네. 애들을 잡을 수도 있겠죠. 이런 애들을 이제 체인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틈틈이 충전을 해놨어야 되는데, 네, 제가 계속 펜을 꺼내놓느라 네, 충전을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혹시 또 여기서 존 슬램마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 별건 아니고, 아까 그 공리철이라는 거인데 왜 렘마라 부르는지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아마 원래 선택공리랑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존스 렘마가 선택공리에서 오는 건데, 뭐 네. 선대 버전에선 존스 렘마만 써서 사실, 뭐지, 영상에서 공리랑 마찬가지라고 말했던 거. 그러면, 아, 그러니까 네, 선택공리 뭔가 짭 버전인데, 선대 네. 버전이라서 렘마라고 적어두기만 한다 같은 느낌. 아, 네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없으시면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목표인 명제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 그 전에 이제 그 명제를 하나를 더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명제냐? 벡터 스페이스 V 오버 필드가 있을 때 주어졌을 때 그리고 S라는 집합이 이제 부분 집합으로서 이제 주어지고 그 S라는 부분 집합이 리니얼리가 선형 독립이라고 하면 그러면 맥시멀이 존재한다라는 그러니까 리니얼 인디펜던트인 그러니까 선형 독립인 맥시멀이 존재한다라는 명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봤을 때 증명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영상은 몇 번 돌려봤어요. 몇 번 돌려봐서 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어 뭐라 그러지? 이해 안 된 채로 그냥 쭉 봤고 그리고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부터 이렇게 몇 번 돌려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순서 구조를 부분 집합의 연산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얘는 지금 집합을 잡은 거니까. 그래서 집합에다가 부여할 만한 순서 구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부분 집합 연산 정도가 순서 구조를 주기에 좀 알맞은 연산이고, 나머지 다른 연산, 집합에 대한 다른 연산들은 딱히 그렇게까지 막 순서 구조를 부여할 만한 연산이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분 집합을 연산으로 줬을 때, A1, 뭐 A2, A3, 땡땡땡 해서 AN까지의 이러한 체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체인에서 A1이 그럼 미니멀이고 AN이 지금 맥시멀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선형 독립인 그 셋들 중에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포셋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맥시멀인 경우에는 그러면 가장 큰 다 포함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전체 집합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을 때는 전체 집합 에 해당하는 애들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러면 V라는 애가 맥시멀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그 이후에 이제 리마크로 그 벡터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V라는 어떤 원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벡터겠죠. 얘는 벡터일 거고 V는 0 벡터가 되면 안 되니까 0 벡터를 빼고 잡았고 그래서 S를 이렇게 V 하나만 더 쓸 때는 얘는 하나만 있으니까 리니어 인디펜던트다 라는 걸 이제 리마크로 이제 참고를 하게끔 네,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증명에 들어갔을 때 증명을 해보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싱글톤 셋이, 그러니까 싱글톤 셋이 현재
리니얼 인디펜던트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공집합은 또 리니얼 인디펜던트 셋인가요? 공집합이요? 네. 공집합? 공집합은 그러니까 0벡터도 아닌 그냥 공집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어떤 집합에 대해서 리니얼 인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서 말하는 게 일단 싱글톤 셋이면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럼 공집합은 어떤 게 생각하시나요? 공집합은 어 저는 인디펜던트 아닐까요? 저도 인디펜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F이면 T 얘는 참이잖아요. 아, 참 공집합이니까 네, 맞아요. 공집합이면 그래서 뭐냐? 공집합도 역시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고 얘기를 네, 그런 논리로 네네네. 얘기할 수 있다 정도로. 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집합도 그러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를 네 코멘트를 참고를 해보고요. 그리고 어 그러면 또 이제 증명에 들어가면요. F라는 집합을 하나를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F라는 집합을 상정을 하고 어떻게 정의를 했냐? A라는 집합을 모을 텐데 이제 A는 V의 부분 집합인 A를 모으는데 리- 어 선형 독립인 애들을 모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S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그러한 A를 모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 그러면 이제 S가 F의 그 부분 집합이니까 F는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그 포셋에 아까 봤을 때 이제 공집합이 안 된다는 말이 딱히 없었어요. 근데 어 굳이 공집합이 아니다를 굳이 표현을 해놔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까 이제 방금 코멘트 해주신 이제 지문 선생님이 코멘트를 해주신 것도 공집합도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트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F가 공집합이 돼도 리니어 인디펜던트니까 포셋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논리 전개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해서 코멘트 있으신가요?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고요. 그 S가 F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그 원소 표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아, 원소가 그러네요.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원소가 있어서 공집합이 아니다인데 아마 그 제 생각에는 그 0을 뺐잖아요. 네, 0만 있는 것도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데 네. 너무 트리비얼한 벡터 스페이스라 그 0만 있는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공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 말고 다른 경우 0 말고 다른 벡터도 가지고 있을 때를 이렇게 상정해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베이시스를 이야기하려고 하셔서 아마 공집합을 이 아닌 어떤 걸 상정하시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0이 아닌 공집합. 네. 0 벡터만 있는 경우는 너무 트리비얼해서. 아, 네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셋인 거는 보였고, 그 포셋으로 잡은 거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한 거고, 포셋인 거는 만족이 됐으니까, 존 스lem마 아까 잠깐 이제 다시 보면, 포셋이 주어졌을 때, 체인이 어떤 체인이든지 어퍼 바운드가 있으면 맥시멀이 존재한다니까. 근데 여기 명제는 뭐라고 나왔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면 맥시멀이 존재한다 하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고,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면 존스 렘마에 의해서 맥시멀이 존재한다로 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어,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는 것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잡습니다. 이제 존스 렘마를 여기 사용한다고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떠한 체인을 잡아도
그 C에 대해서 이렇게 U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U는 이제 아까 했던 A들을 가지고 와서 근데 어쨌든 뭐 A들이 그러니까 C 안에 부분 집합인 A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원소인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C 안에 있는 A들을 가지고 와서 모조리 다 합집합을 해버리면 그러면 어, 애초에 A들은 F 안에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U가 F의 원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U가 어퍼 바운드가 되도록 이제 잡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리니어 인디펜던트면 요게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트면 존스 렘마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거든요. 건너뛰어야 되는데 일단 증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볼 때 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먼저 증명을 여기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그 파란색으로 쓴 것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A1, V1부터 ANVN까지 이렇게 쭉 합해 놓은 게 0이다. 왜냐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일 때는 요렇게 되면 A1부터 AN까지가 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AI는 이제 필드의 원소이고 그리고 VI는 U의 원소일 거고요. 그리고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네, 인 상태에서 그렇게 되고 어, VI가 이제 U의 원소니까 근데 U는 요러한 아까 이렇게 합집합으로 잡았죠. 이렇게 합집합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VI가 AI의 원소가 되는 어떤 AI가 C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를 잡아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모든 이제 A1부터 AN까지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집합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어떤 집합이냐면 V1은 A1에 포함되고 땡땡땡 가가지고 VN은 AN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원소인 그러한 이제 I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집합을 잡을 수가 있겠고 C가 체인이니까 체인이라는 뜻은 이제 토탈리 오더드 셋이고 그럼 이거를 원소를 이런 식으로 원소 그 뭐죠? AI들을 잡을 때 걔네가 각각이 이제 1번이 2번이 포함되고 2번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3번에 포함되고 땡땡땡 가서 AN까지의 포함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VI가 AN의 원소가 되도록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AN이 제일 큰 집합인데 다 모든 것을 다 그 부분 집합으로 갖는 집합인데 VI들이 각각 AI들의 포함 그 원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VI가 AN의 원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서 AN이 이제 아까 F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AN은 이제 그 선형 독립인 거고 그랬을 때 A1부터 AN까지가 모두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존스 렘마에 의해서 맥시멀 M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영상에서는 이렇게 증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들은 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S가 이제 V의 부분집합인데 근데 S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선형 독립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인덱스드 셋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얘는 그냥 잡은 거고 표기를 이렇게 음, 편하게 하려고 그냥 잡았어요. 저기 표기를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혹시 네네네. 파란색이 뭐 때문에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뭐 하는 내용이라는 소리였죠? 파란색은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한 걸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네, 됐나요, 그러면? 네네네, 아, 네네네. 네네. 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쭉 증명을 하고 그러니까 증명 따라가고 여기도 그냥 쭉 증명 따라가고 해서 여기까지 끝낸 다음에 그러니까 영상을 한 열 몇 번 본 것 같아요. 열 몇 번 보는 와중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애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와중에 이거 증명 따라가다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어 듣다 보니까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해보면 그래서 AI가 어디 갔죠? 어디까지 있죠? 잠시만요. 아 그래서 AI가 이제 필드의 원소이고 그다음에 VI가 어떤 그 벡터 스페이스 V의 원소다. 근데 그 V 중에서도 S의 원소다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존스 렛마를 쓰려고 체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 관계로만 체인을 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S가 선형 독립이니까 AI, VI들을 다 이제 서메이션을 한 게 0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 왜 빠졌지? 잠시만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됐을 때 모든 I에 대해서 AI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선형 독립의 이제 조건인 거죠. 선형 독립이려면. 그럼 이제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 관계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체인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증명을 혼자서 해보려고 그러다가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하겠고 생각 정도만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쭉 잡았을 때 그러면 AI랑 AI 플러스 1의 관계가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집합 관계에 의해서 이제 체인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체인을 잡아놓고 존스 렛마를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퍼셋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형 독립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체인에 대해서 이제 어퍼 바운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증명해서 충족을 시키려면 F를 그래서 영상에서 이렇게 잡았고 그러면 포셋이니까 체인을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체인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3번을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 거죠. 그래서 3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U를 잡으면 어퍼바운드가 존재하니까 3번까지 충족을 해서 증명을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영상에서도 저 F 잡을 때 A는 리니어 인디펜던트고 S가 A에 포함된다고 잡잖아요. 그 네. 아랫부분이요. 어디요? F, 아, 어디죠? 네, 거기 맞아요. 거기도 있고 여기 파란 글씨 1, 2 충족. 네, 거기요. 네. 그 음, S를 포함하는 A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 S를 그 싱글톤 셋 그 리마크로 줬던 그 싱글톤 셋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지. 제 생각에는 싱글톤 셋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개가 있는 애들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공집합으로 해도 되고. 아까 이제 김남우 선생님 오시기 전에 공집합은 리니어 인디펜던트일까요? 라는 이제 코멘트를 지웅현 선생님이 해주셨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공집합도 리니어 인디펜던트다. 왜냐하면 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공집합이면 false고 근데 true로 가니까 그럼 얘는 true잖아요. 그쵸, 그쵸. 명제에서 했었던 거 있잖아요. 네네. 요렇게 네 저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한 분이 또 뭐라고 하셨죠? 그 짧은 사이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태현 선생님이었나요? 네. 누가 코멘트를 해주셨죠? 그, 여기다가. 그 공집합이 만약에 베이시스 공집합이면 그걸로 만들어지는 벡터 스페이스는 0 하나만 있는 아, 저는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트다라는 결론을 네, 얻어가지고 그래서 공집합도 되고 싱글톤도 되고 뭐 두 개 이상도 되겠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두 개 이상 이렇게 예를 들면 한 세 개 있다고 하면 지금 저기 영상에서 그 교수님 보이신 거는 모든 벡터 스페이스가 베이시스가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하신 건데 네, 그러면은 그
bek터 스페이스가 굳이 무한 차원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차원인데 그 2차원 R2 같은 2차원 벡터 스페이스면 3개짜리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은 존재하지가 않게 돼서 네. 그래서 이제 S가 그럴 때는 막 3개짜리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거는 애초에 존재를 안 해서 할 수가 그러면 없는. 그냥 이렇게 네, A를 네, A1부터 N까지 체인을 잡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체인을, 어디 갔지?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체인을 잡는데, 그냥 A1 하나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만 있어도 네. 체인이잖아요. 근데 S가 벡터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셔서 네, S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인데 네. 만약에 3개가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3차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뭐죠? 만들어지는 베이시스는? 아, 근데 애초에 S는, 벡터 스페이스 V의 부분집합이니까, 왜냐면 A는 이제 이게 F를 잡을 때, 어, A는 V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잡을 건데, 근데 S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애니까 만약에 이 2D라고 하면 2차원이라고 하면 베이시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일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R2를 보면 이게 E1이고 뭐 이게 E2라고 아니면 뭐 IJ라고 할까요? IJ라고 하면 E1, E2가 낫겠네요. E1, E2라고 하면 그럼 네. 뭐 A1, E1, A2, E2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S의 뭐 원소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A를 개로 잡아버리면 상관없지 않나요? 그래서 A 하나만 3차원으로 3차원으로 가면 안 되지 않나요? 애초에 그런 경우는. 근데 A1, E1 더하기 A2, E2가 S에 들어있으면 네. 그냥 얘가 S에 맥시멀이 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태호 선생님 말씀은 예컨대 네. 뭐 이미 막 V가 2차원인데 네. 막 S에 세 개 인디펜던트인데 막 세 개가 있어 버리면 애초에 F가 공집합이 되지 않나요? 근데 근데 왜냐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A가 리니어 인디펜던트라고 F를 정의할 때 이렇게 잡아서 네. 세 개가 들어있을 수 없지 않나요? 네네네네 그 얘기 하실 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F 자체가 공집합이 되고 그러니까 밑에 하는 소리들에서 다 막 그냥 무너질 거다 증명이 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아까 김나원 선생님께서 네네네. 그 영상 속에서 S는 싱글톤 셋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동훈 선생님께서 이제 S가 싱글톤이 아니라 뭐 N개 이렇게 돼도 네.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이제 이 증명이 무한 차원 벡터 스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것만 한다면은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유한 차원까지도 다 아우르는 증명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S를 3개짜리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잡고 그걸 포함하는 A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을 모아놓은 걸 F라고 잡았을 때는 2차원 같은 거는 이제 애초에 보일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S가 어떤 유한계의 리니얼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할 순 없지 않을까 이 논리에서는 라는 게 예. 저도 그래서 김남훈 선생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나짜리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그 이미의 포셋을 가져왔을 때, 이제 싱글톤 셋 하나가 그 공집합에서 리니어 인디펜던트 한 것들을 모은다는 거는 공허 참이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싱글톤 셋은 어디에서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싱글톤 셋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싱글톤 셋의 존재로 그 이미의 포셋에 대해서 그 토탈리 오더드 सब셋인 체인을 잡아낼 수가 있고, 그런 말은 임의의 벡터 공간에 대해서 체인을 잡아낼 체인이 그 안에 부분집합으로서 존재를 하고 임의의 그 벡터 공간에 체인이 존재하니까
그 체인에 그 어, 어퍼 바운드가 존재한다는 것만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저게 S 그 기호 표시가 좀 애매했었어가지고 저게 싱글톤 셋을 지칭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요? 네네네.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리마크하고 그 아래 프로프로 들어갈 때 S를 그냥 쓰시길래 아, 저는 좀 애매했거든요. 네. 저는 약간 별개라고 봤거든요. 리마크는 리마크고 증명은 증명이고로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두 개여도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 S를 갑자기 왜 쓰신 거지? 약간 이런 여기요? 생각. 네, 좀 오래 했거든요. 네. 그 아래 아, 부분. 그러면 since S가 F 안에 있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리마크에 있던 그 S를 지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since S가 F의 원소라는 말 하려면 S가 적어도 그 저거잖아요. linearly independent가 돼야 된다는 건데 네. S가 막 무작위로 아무거나 아닌 그런 의미는 아니신 것 같은데. 어? 근데 네네.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여기다 그냥 써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 원부터, 이 5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S에, 예를 들어서, 필드는 따로 있으니까 됐고, S를 뭐, E1, E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를 E1, E2만, E5 너무 많다. E5, 4, E4까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E1, E2만 포함하고 뭐 E3, E2만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E1, E2, E3 2로 하지 말고 그냥 1, 2, 3으로 할 걸. 아무튼 뭐 1, 2, 4 뭐 이렇게 땡땡땡땡 해서 E1, E2를 다 포함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어쨌든 F를 정의할 때 어디 갔냐? F를 정의할 때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다. F를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S를 정의를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얘를 쓴 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네, 네, 그 벡터 공간 V를 잡는 것마다 그게 몇 네, 차원인지 판단을 그때마다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EI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S를 잡아야 되는데 네. S를 싱글톤 셋이라고 하면 벡터 공간이 공집합만 아니면 어떤 벡터 V가 들어있기만 하면은 그 V를 갖는 싱글톤 셋은 항상 존재하니까 음. 어떤 공집합이 아닌 벡터 공간을 잡더라도 싱글톤 셋이 리니어 인디펜던트로서 존재한다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음. 근데 저 살짝은 다른 얘기인데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S가 증명해서 꼭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S가요? 네, 그러니까 S라는 말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냥 아까 그 영상에 써있던 증명 전체에서 네, S가 들어있는 식을 다 지워도 네. 포함 관계 멀쩡하게 잡을 수 있고 체인 멀쩡하게 잡을 수 있고 뭐 뭐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살짝 채널적인 그러니까 그 영상 자체가 영상에서 굳이 S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네, 동의합니다. S가 없어도 그냥 모든 리니얼 인디펜던트 셋만 모았다라고 해서 F를 잡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굳이 S를 넣는다면 몇 개든 상관없잖아요. 싱글턴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지 않나? 근데 그게 이렇게 예를 들면 3차원이라고 하면 그 3차원이면 베이시스 그 원소의 개수 3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4개짜리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 존재할 수 없어요. 그 그러니까, 벡터 그러니까 베이시스. S는 4개짜리로 잡을 수가 없죠, 애초에. 예, 예, 네네네. 안 네. 잡죠. 그러니까 제가 몇 개든 상관없다라는 말은 아니, 베이시스 아, 개수에 잡을 한정돼요. 수 있을 때는 네. 네, 아, 잡을 수 잡을 수 있어요. 있을 그러니까 예를 만큼. 들어서 4차원이면 S를 3개짜리로 잡아도 되는데 5개짜리 당연히 못 잡는 거 아니냐. 3개짜리는 잡을 수 있지 않냐. 이거거든요. 네,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초과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네. 이게
네. 우리가 몇 차원인지를 먼저 알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초에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를 차원으로 나중에 정의하는 뭔가 이 스토리상에선, 어, 한 개로 해야지 이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싱글톤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두세 개로 하면 뭔가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배 선생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다르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리지 않은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그 얘랑 얘는 관련이 없다. 이건 그냥 리마크일 뿐이고 한 개짜리를 그냥 예시로 들어갔던 것 뿐이고 그다음에 프루프는 얘랑 관련 없이 그냥 S를 쓰신 것일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 김수민 선생님 말씀에도 한번 그냥 다시 제가 그냥 그 제가 갖고 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저 포셋으로 잡힌 F라는 애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체인을 그 안에서 부분집합을 잡아내야 하고 그 체인의 어퍼 바운드를 찾아야 하고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면 맥시멀한 원소가 있다라는 거를 보이는 것이 저희 목적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F가 공집합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근데 의미가 없는 거랑 또 논증이 되냐 안 되냐랑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먼저 F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이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집합이어도 이 논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라는데 어, 정말 그런가요? 제가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뭔가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공집합인 체인에다가 촌렛말 씌워서 준재성을 얻어냈다는 게 좀 개소리 같으니까. 그래서 뭔가 F가 공집합이 아닌 걸 먼저 체크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터디 거의 녹화 맨 초반에 공집합이, 그 지공연 선생님이 공집합도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F 안에 공집합도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하나 확정 같아서 뭔가 안심하고 넘어간 느낌이 네. 있었는데, 네,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세트를 모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공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공집합도 리니얼 인디펜던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에 리니얼 인디펜던트를 모을 수는 있다는 거죠. 애초에 뭐 공집합 하나만 된다,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더라도 아무튼 일단 공집합은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일단 포셋을 일단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저희는 존슬레마를 쓸 거니까. 네네. 아까 그 공립학도 리니어 인디펜던트인 것 때문에 다행히 F에 일단 최소 한 개 확보 같은 느낌으로 해서 아까 김남호 선생님이 했던 걱정도 저도 했었는데 뭔가 그 부분에서 안심하고 나머지 거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포셋이면은 뭐 체인도 그냥 공집합으로 잡아버리고 그리고 오퍼바운드 공호참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까 배동생이 쓰신 것 중에, 네, 파란색 글씨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었던 것 같은, 네, 네. 거기에서 몇째 줄이죠? 이제, 그러면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 관계에 대한 체인을 잡으면 됨이라는 거 아래 네. 부분에 A1, V1이 A1에 있다?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거는 제가 뭘 생각했냐면 A1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어, 뭐 R2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X축, Y축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벡터를 아까처럼 E1, E2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A1은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V의 원소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E1. 그때 당시에 쓸 때 사실 그냥 좀 막 써서 그런데 A2는 이제 E1, E2 이렇게 됐겠죠. 두 개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부분집합 관계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요게
그러면 얘네들끼리 체인이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벡터 스페이스니까 그리고 오버필드니까 필드를 이제 실수로 주면 걔가 사실은 이제 뭐 모든 실수 어, 모든 실수 A1, A2에 대해서 이제 뭐 A1, E1 얘가 이제 어떤 벡터 스페이스 A1으로 잡으면 얘가 원소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설명이 좀 A1에 다시 또 들어간다고요? A1, E1이. 그러니까 그로 만들어진 벡터 표기를 스페이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만 봤을 때 이게 어 집합을 E1에 대한 집합을 잡은 거고 여기 이제 필드가 그 뭐 스칼라 거비니 뭐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할 거잖아요. 네네. 약간 제가 그 물리에서의 벡터를 많이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서 표기를 제가 잘못한 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뭔가 네네네, 그, 제 생각에는 배선생 이런 느낌으로 쓰시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A1이라는 집합은 E1 하나만 가지고 있고 A2는 E1, E2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둘 사이의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을 한다. 근데 네네네, 스트릭트하게 다르다. 한 A2가 크고 A2는 A1이 작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면은 네, A1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벡터 스페이스 맞아요, 네, 그리고 A2로 만들 수 있는 벡터 스페이스는 명확하게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쪽이 그렇죠, 더 많은 벡터를 표현할 수 있고, 예, 맞아요. 그, 그래서 A1으로 만들 수 있는 벡터 스페이스는 얘고 A2로 만들 네, 수 있는 벡터 스페이스는 얘 전체인 거죠. 예를 네네. 들자면,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음, 했었어요. 음. 그래서 약간 서로가 서브스페이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상상하셨다는 네네네. 근데 그런 의미로 쓰셨구나. 예.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가 그러니까 올, 옳은 표기는 아니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왜냐면 N들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가 돼야 돼서 저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들어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리니어리 그렇죠. 인디펜던트.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정정을 하고, 네. 혹시 또, 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논증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들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는 벡터 공간의 차원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임의의 벡터 공간에 대해서 그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 U를 체인에 있는 모든 A들을 유니온에서 만든 U를 잡는 게 저게 어떤 벡터 공간의 차원이 어떻든 기저가 몇 개이든 그리고 포셋의 부분집합의 체인에 그, 그, 음, 토탈리 올더드니까 A1이 A2에 속하고 A2가 A3에 속하고 모든 N에 대해서 AJ에 속한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AN은 AN 플러스 1에 속하니까 맥시멀한 요소가 그 체인 안에 있다라는 게 보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유니온을 해서 잡아버리니까 그 체인 내부에 저게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저게 리니어 인디펜던트로서 F라는 집합에 리니어 인디펜던트를 모아놓은 셋에는 결국엔 들어가는 걸로 맥시멀 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그로부터 어퍼 바운드가 항상 존재하고 그로부터 맥시멀한 베이시스를 항상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강력하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U를 잡는 게 좀 핵심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저 대체 조른의 보조 정리가 어디 쓰인 건지 저 감을 아예 못 잡았거든요. 그냥 저 U 자체가 맥시멀 엘리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있었는데 이게 여러 번 보니까 이게 어퍼 바운드구나. 그리고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니까 조른의 보조 정리에 의해서 맥시멀한 요소를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구나라는 게 조금 네,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네, 개인적으로 그 존 슬레마 스테이트먼트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드는 지점이 어퍼 바운드가 어디에 원소가 돼야 되죠? 포셋의 원소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어퍼 바운드가 리니얼 인디펜던트라는 그렇죠?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 맞습니다. 슬래머스 스테이트를 좀 더 정확히 한다면 포셋이 주어지고 근데 그 포셋이 어퍼 바운드를 그러니까 임의 체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체인의 어퍼 바운드는 포셋에 있는 거죠. 음. 그런 상황에서 그 포셋이 이제 맥시멀 엘리먼트를 갖는다는 거죠. 네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 그 부분이 좀 처음에 되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감이 안 잡히다가 아 결국에는 어퍼바운드를 잡는 건데 그 어퍼바운드로 그 U라는 셋을 잡았을 때 그 U라는 셋이 리니어 인디펜던트면 다시 그 포셋인 F에 들어가니까 그걸 보이면 F 내부에 그 어퍼바운드인 U가 존재하는 거고 어퍼바운드가 존재함으로 맥시멀 엘리먼트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거를 봤을 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영상 쭉 보면서 여기 막 이렇게 주저리 뭔가 이게 적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증명이 끝났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멍멍이 소리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한 세네 번째 들으면서 요 생각을 이렇게 그러니까 초른의 보조 정리랑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요 생각을 좀 해보고 나니까 아 그래서 처음에 진짜 왜 이걸 먼저 잡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잡는구나 라는 게 조금 네,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뭔 얘기하려고 했지?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럼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모든 벡터 스페이스가 이제 베이시스를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0이 그 0벡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먼저 선언을 해놓고 얘도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얘도 들어가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0만 있는 벡터도 이제 상관이 없지 않나 싶고요. 일단 그건 됐고 그래서 이제 0이 아니니까 0을 뺀 이제 어떤 V라는 원소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필드의 원소 A에 대해서 AV라는 거를 이제 S에다가 모아놓으면 얘는 하나짜리니까 리니어 인디펜던트겠죠. 그래서 아까 그 정리에 의해서 맥시멀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이고 싶은 건 그 맥시멀이 베이시스다 라는 건데 그러면 뭘 보여야 되느냐? 요 맥시멀이 리니어 인디펜던트다. 왜냐면 아까 정리해서 잠깐 다시 볼게요. 아까 정리해서 리니어 인디펜던트면 맥시멀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맥시멀이 그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그 맥시멀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베이시스가 리니어 인디펜던트여야 되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라는 것은 그 M으로 스팬을 하면 V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니드 투 쇼라고 적어놨는데 얘는 왜 적어놓은지 모르겠어요. 왜 적어놓은지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는데 일단 네.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의 정의가 두 가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중에서 현재 리니얼 인디펜던트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게 스팬이니까 저걸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아 리드 네네. 투 쇼 대시 되는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팬을 한 것이 V가 된다라고 요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아니라고 해보자 라고 해서 귀리법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해보면 그러면 V가 그러니까 M을 스팬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V에서 M을 스팬한 것을 빼게 되면 공집합이 안 나올 거고요. 그 사소한 건데 그 네, 셋 마이너스 표시는 백슬래시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가요? 이거?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예 마이너스로 하던가 네, 아니면 백슬래시로 해야지 약간 노테이션 혼용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빼기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빼기로 했습니다. 네, 됐고요. 그래서 V에서 이제 M을 스팬한 것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거니까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니까 원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원소를 만약에 V 프라임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 그리고 이제 0이 아닌 애들을 그 V 프라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스팬한 것에 이제 원소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 얘가 얘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얘는 얘의 원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M 자체가 리니어 인디펜던트였고 그다음에 얘는 M의 원소가 아니니까 V 프라임이죠. V 프라임이 원소가 아니니까 요 두 개의 합집합은 리니어 인디펜던트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M이라는 것이 요 두 개의 합집합의 그 뭐라 그랬지? 진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M이라는 걸 원래 맥시멀이라고 생각을 위해 이제 초반에 잡아놨는데 걔보다 더 큰 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순이 생겨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무한 차원 공간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 체인을 잡을 때 체인에서 그 아무리 큰 AN을 잡더라도 그거보다 큰 AN 플러스 1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무한 차원 공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근데 무한 차원 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선형 독립이 되지라고 혼자 막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선형 독립의 정의 자체가 그 finite summation이더라고요. 그래서 무한 차원 공간이더라도 결국에는 finite한 summation이 그 linearly independent 하면 그러니까 AI들이 모두 다 0일 때만 0이 되면은 되는구나라는 데서 정의상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는 게 좀 신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거의 무한 차원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인가에서 아마 뭐 무한이면 해석학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그래서 해석학으로 만약에 넘어가면 이제 그 부분도 조금 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무한 네. 차원의 경우는 기저에 대해서 조심히 얘기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까 배돈 선생님께서 그 제 슬랙에서 올려주신 것 중에 제가 읽지 말라고 회색 처리하신 한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냥 용어 정도만 말씀드리면 보통 샤우데르 기저라고 보통 부르고 구분할 맥락에서 하멜 기저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일단 무한 차원에서는 약간 구분해야 되는 기저로서 구분해야 되는 맥락들이 있다 정도로만 현재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한 차원의 그거를 유한합으로 무조건 다 될 리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무한 차원 얘기할 때는 기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하게 얘기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 네, 제가 들었던 이 맥락들은 그 임의의 벡터 공간에 대해서 기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저희의 라인에서도 정의상 문제가 되는 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샤우데르였나?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저도 거기 노트에 회색 처리된 거 있어가지고 뭐지? 하고 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의 수렴성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길게 설명해 줬는데 너무 정보량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약간 그 원피스 떡밥처럼.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 혹시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마크에 그냥 네, 저 코멘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냥 무한차원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한 가지 얘기해 보는 건데요. 네, 그 실수 있잖아요. 네, 실수가
그 벡터를, 아니, 베이시스를 1로 잡으면 네, 1차원이긴 한데, 네, 이제 베이시스를 유리수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경우에 무한 차원이 된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 베이시스를 유리수로 잡으면 무한 차원이 된다. 혹시 베이시스가 유리수라는 게 그, 그 유리수 전체 집합이요. 그게, 그러니까 실수를, 필드를 어디로 할 거냐에 네, 그러니까, 있어서, 네, 그 벡터를, 벡터 공간을 만들 때 필드를 하나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필드를 이제 유리수로 잡는 거죠. 아, R 오버 Q로 했을 때, 네. 그때 베이시스가 유리수라고요? 아니면 네, 실수? 그러면 이제 그, 그 필드 전체 유리수로 잡으면 그게 전체가 이제 베이시스가 되고, 그것이 다시 이제 무한 집합이니까 무한 차원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수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Q 그니까 필드 Q에다가 벡터 스페이스 R로 줬을 때 기저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기존은 이제 똑같이 유리수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아, 기저도 Q가 돼요? 네. 그래서 Q의 디멘전, Q는 무한집합이니까 디멘전 무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게 예, 그 예. 아주 그 뭐냐 프리드버그 그냥 짤막하게 나온 연습 문제더라고요. 그냥 아, 그래요? 이렇게인가요? Q 오버 Q예요? 아, Q 오버 R. Q Q 오버 오버 아래, R이요? Q 오버 그러니까 아래 베이시스가 Q라고 하신 필드가 거예요? Q고 벡터가 이제 아, R인 거죠. 필드가 Q고 네? 벡터가 피- 아니면 이렇게 그럼 표현되는. 반대 아니에요? 네네네, 그 부등호, 맞아, 맞아. 네, 그거의 기조가 Q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그 루트인은 표현을 아니 잠깐만. 기저가 유리수라고요? 그러면 기저에다가 스칼라 곱해서 실수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 생각에 루트인이가 제 생각에 말씀을 잘못하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근데 저도 저 소리 어디선가 한번 들었는데, 그러니까 Q 오버 R이 무한 차원이라는 걸 어디선가 들었는데, 왠지는 몰랐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되게 유명한 사실 같은 느낌으로 듣긴 했는데, 이번에 뭔가 좀 마침 떡밥 나왔길래 한번 풀고 가보고 싶어서. 저거 기저가 왜 Q인지, 그러니까 Q로 하면 스팬이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루트 2가 스팬이 안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그 베이시스가 모든 유리수라고 하면 거기다가 스칼라 곱을 해줘서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스칼라가 유리수니까 유리수랑 유리수 더해가지고 무리수가 나올 수가 없어서 그 리얼 오브 Q면 가능하죠. 네? 그 그러니까 제 뭐라 그래야 되지? 생각에 음, 네. 네. 그 성함이 뭐죠? 혹시? 저 설제 뭐요? 아, 설재호 뭐, 선생님인가요? 설재오 네. 선생님인가요? 그 뭐, 뭐, 선생 네, 리을, 채팅으로 쳐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뭔가 근데 그거는 뭔가 진법 표현, 아니, 그러니까 아, 1.414면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0.4 곱하기 0.1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 덧셈으로 그러니까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루트 2가 유리수끼리 지지고 볶고 해봤다 유리수니까 루트 2 절대 못 만듦이라고 그래서 그 실수 스팸 못함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뭔가 무한 차원 무한이라도 사실 뭔 얘기를 해도 좀 불안하긴 한데 아무튼 근데 루트 2 같은 거를 1.4 더하기 뭐 이렇게 소수 여러 개 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굳이 유리수 네. 곱하기 그러니까 유리수 개수 곱하기 유리수의 합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뭐 네. 베이시스가 Q인 걸 저희가 지금 보이고 싶으면 뭔가 네. 근데 뭐 어차피 무한 차원이니까 뭐 굳이 그 베이시스의 원소 하나 가지고 Q의 원소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얘네 둘이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해서 얘네 둘이 서메이션으로 루트를 만들어 보자는 이제 무한 합으로 쓰면 또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 그래서 무한 생각에는 차원인가?
모르겠어요, 사실. 내 생각에는 베이시스가 Q가 아니고 베이시스가 Q라는 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냥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네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근데, 필드가 Q의, Q는 필드가 Q고 벡터 스페이스가 필드가 Q고, 베이시스는 이제 그 중에서 무한계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드가 Q고 벡터 스페이스가 R일 때는 루트 네, 2를 잡으면 뭐 Q니까 여기 E가 A 그러니까 뭐 V가 2, A가 뭐 2 이렇게 되면 이제 2 루트 이런 게 잡힐 수 있고 그다음에 뭐 3이면 3 루트 2 잡힐 수 있고 이렇게 루트 2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무한 차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Q를 뺀 나머지들은 그가 무리수는 표현을 못 하니까 무한계가 돼야 된다. 베이시스가 이렇게 돼야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 저희가 같아요. 그 제가 해석,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학을 했을 때 실수를 다루는 것들을 되게 리밋 갖고 다뤘잖아요. 네, 그럼 이 맥락에서 봤을 때 루트 2가 어떤 거의 리밋이라는 맥락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시리즈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한 등비급수. 네, 그러니까 루트 2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냐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벡터 스페이스 보내는 건 리니어 컨비네이션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리즈를 보겠다는 얘기인 인 거잖아요. 여기서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루트 2를 어떤 유리수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거 관련돼서 쓸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테일러 전개 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에서 루트 2를 계산하는 것은 근사값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이거 시리즈로 해서 어떤 특정 한 가지 잘라가지고만 계산을 한다. 근데 그렇게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 벡터 스페이스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저 루트 2를 어떤 거에 시리즈로 쓸 수 있냐의 문제인 거죠. 어떤 시리즈로 쓸 수 있냐. 시리즈로 보면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거. 네, 그러면 컴퓨터로 루트 2를 엄밀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Q의 임의의 원소들의 유한 선형 결합으로서는 R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R이 무한 차원 공간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계산기가 어떤 값을 계산하는 것도 테일러 시리즈 어떤 특정 하나에서 잘라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메커닉, 그 기계적으로 그 무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그러니까 뭔가 루트 2 같은 걸로 수렴하는 유리수 같은 걸 생각하면 뭔가 멈추진 않을 거니까 무한 차원인 게 자연스럽다 같은 맥락일까요?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Q의 원소들의 파이나이트 서메이션으로는 R의 원소를 모두 다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 아닐까 저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맥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뭔가 너무, 뭔가 얘기가 깊어 넘어가죠. 네, 너무 거대 담론을 끝낸 것 같네요. 네, 일단 그러면 얘는 뭐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들이 있으면 슬랙에서 하셔도 되니까요. 네, 여기는 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고 리마크를 이제 볼 텐데요. 그래서 베이시스는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의 이제 존재성이 이제 베이시스 존스 렘마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스 렘마를 사용을 해서 그걸 증명을 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어 그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그 약간 존스 렘마에 의존해서 잠시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스 렘마에 의존해서 저기를 그 증명을 했으니까 어 이 그 명제는 이제 약간 의미가 없다 그랬나? 아무튼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고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베타
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이제 스팬 그러니까 스팬을 하면 베타를 스팬을 하면 V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베타가 이제 선형 독립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베이시스가 있다라고 그랬지 몇 개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증명을 아직 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크기가 다른 두 개가 존재를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베이시스가 존재하느냐라고 말씀을 안 하신 이유가 다른 베이시스라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아까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하나 더 펼치면 예를 들어서 뭐 R2가 있는데 R2 R2가 있는데 아까처럼 1,0하고 0,1을 베이시스로 갖냐 혹은 뭐 1,1하고 1,-1을 베이시스로 갖냐 얘는 이제 크기가 같은데 어쨌든 똑같이 스팬하면 R2니까 그래서 크기가 다른 게 존재하냐 쪽으로 질문이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얘도 스팬에서 R2고 얘도 스팬에서 R2고 그러면 R2가 베이시스를 두 개 갖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둘 다 스팬에서 R2니까 얘는 그냥 음, 같은 종류의 베이시스다. 라 그래서 크기가 같은데 스팬에서 똑같은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되면 그러면 걔는 어떤 같은 종류로 한 종류로 이게 취급을 해서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저 네, 각각의 베이시스라는 R2는 네. 같은 R2인가요? 같은 R2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같은 R2. 저 베이시스를 갖는 걸로 했을 때 각각의 그림을 그리면 같은 그림이 나올까요? 필드에서 적당하게 조합을 하면 같은 그림이 나오겠죠? 둘 다 알트 아니, 둘 다 알트 아니에요? 아닌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 질문은 둘 다 뭐 R2 나오죠. 근데 그게 네. 저 같은 R2냐라는 게 제 질문이거든요. 같은 다르지 않을까요? 그 이제 그러니까 같은 뭐, 좌표를 찍었을 때 좌표는, 네, 아, 읽는 법은 다르게 또, 근데 그래도 네. 걔네들 간의 1대1 대응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드를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뭘로 예를 들까요? 쉽게 이렇게 할게요. 계산하기 귀찮아서 마이너스 1,0하고 0, 마이너스 1로 할게요. 쉽게 좀 더 쉽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5를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필드가 3하고 5가 나와야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튜플로 표현을 할게요. 필드를. 이게 V1, V2, 뭐 얘가 V1 프라임, V2 프라임 했을 때 뭐 A1, A2, A1 프라임, A2 프라임 이거를 이제 뭐 V1 그러니까 시그마 AI, VI 시그마 AI 프라임, VI 프라임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A들의 튜플을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3,5라는 어떤 점을 표현을 하는데 얘는 튜플이 3,5고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인데 근데 3,5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뭐 얘가 4,3이 되지 않잖아요.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다고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 베이시스를 통해서 좌표를 잡더라도 임의의 베이시스로부터 선형 결합을 통해서 그 좌표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벡터 스페이스로서 뭐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나무 선생님이랑 똑같이 읽는 좌표는 달라도 사실상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직 그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오픈 퀘스천 정도로만 남겨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벡터를 갖고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그림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적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 R2가 정말 같은 R2냐라는 아, 뭐 그러면 그런 다를, 네네네 내적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같은, 제가 아직 여기서 내적이라는 단어가 아직 안 나와서 그 얘기를 할 수 못 하겠어가지고 그냥 머뭇거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혹시 내적이 어차피 선대하면서 할 거잖아요. 저도 뒤에 영상은 붙여놨지만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얘기를 다시 보면 또 색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돌아보는 동치 관계에서 이제 맞아요. 어떤 관계 하에서 두 대상은 같은지를 먼저 언급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카디널리티의 관점에서 크기가 이제 같냐 다르냐, 크기가 다를 때 그 크기가 다른 두 베이시스가 존재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어, 증명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제 카디널리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카디널리티라는 것이 어떤 집합 S1과 S2의 셋인데 어, 각 원소들끼리 1대1 대응 관계가 1대1 함수이고 온투이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 그러면 S1에서 S2로 이렇게 가는 1대1 대응 아니죠. 다시 할게요. 카디널리티가 같다는 것이 이제 S1에서 S2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를 하느냐에서 존재한다가 이제 같은 것이고 존재하지 않고 온투가 돼버리면 이제 S2의 카디널리티가 더 큰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그 지용현 선생님 그 노트에 보시면 이렇게 그 네 개로 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얘는 하나가 남으니까 온투가 되는 거죠. 온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카디널리티가 같고 얘는 카디널리티가 얘가 더 큰 거죠. S2가 이게 S1, S2라고 할 때. 그래서 요걸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예전에 어떤 거 했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지용현 선생님이 그때 그래서 무한집합의 정의가 뭐죠? 라고 했을 때 요거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던 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무한집합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라고 질문을 이렇게 던지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 네네네. 음, 무한집합에 대한 얘기하고 그, 있었었는데. 그때 아마 뭔가 정수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정수가 무한 집합이죠. 그래서 제가 네. 그때 정수가 왜 무한 집합이죠? 라는 식으로 질문했고, 그럼 무한 집합의 정의가 뭔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약간 돌고 도는 네,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 네, 다시 찾아보면 재밌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넘어가 보면 만약에 그러면 아니라고 하자라고 또 이제 규리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뭐 둘 중 하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더 크다고 하면 어 베타랑 그 베타 프라임이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요 관계를 아니라고 한 그 가정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얘가 더 크니까 온투가 아닌 이런 어떤 대응 관계가 생기겠죠. 함수 관계가 생길 거고. 그러면 온투가 아닌 거니까 베타 프라임이 베타를 이제 그러니까 F 베타가 이제 베타 프라임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진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베타랑 베타 프라임 둘 다 베이시스라고 했으면 그럼 얘도 맥시멀이고 얘도 맥시멀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집 부분집합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순이 생겨서 얘네 두 개는 같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뭐지? 오늘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저 이 부분이 계속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가 뭔가 영상 속에서 베타랑 베타 프라임이 둘이 컴패러블 한데, 알고 보니까 베타 프라임이 프로폴리하게 더 크네? 그래서 모순이라는 소리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왜? 네, 베타랑 베타 프라임이 왜 비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F 베타랑 베타 프라임이 비교 가능한 건 납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 두 개는 집합으로서 비교 가능한 게 납득이 되는데 베타랑 베타 프라임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은 체인인 게 아니지 않나? 근데 왜 얘네 둘이 뭐 얘가 더 커요라고 해서 모순을 이끌어? 같은 느낌으로 여기가 납득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사실 그 제가 맨 처음에 그 물음표로 들고 했던 이 부분이 좀 계속 혼자 생각해 봤는데 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까 여기 위에 증명에서
어디 갔지? 요거. 애니체인에 대해서가 나와가지고 비교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체인에 대해서도 맥시멀이 존재를 하는데 그 네. 맥시멀이 베이시스야가 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 뭐, 그래서 뭐, 베타가 들고 있는 체인이 있을 거고, 베타 프라임을 들고 있는 체인도 있을 텐데, 네. 그럼 걔네 둘이 각각 자기네 동네에서 골목 대장인 거지. 얘네 둘이 막 부딪힐, 막, 네네네. 뭐 그런 예를 건, 들어서 뭐 이런 걸 네, 생각하시는 거죠. 얘가 네, 베타, 그럼, 요렇게 어떻게 잡아도 얘가 맥시멀, 네네. 얘가 맥시멀이면 얘네 둘 그냥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데, 얘가 더 크다 해서 모순을 이끌어낸다는 말이 살짝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약간 납득이 안 됐어서 그 슬랙에다 한번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유현수 선생님께서 답을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뭔가 있어요. 2월 18일 날 올린 글이 있거든요. 거기 댓글을 한번 보시면, 어, 조금 더 명확하게 그, 교수님 노트에서 표현하시고 싶어 하셨던 걸 조금 더, 나름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본 흔적이 남아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그게 이, 도움이 되실까 해서. 살짝 그 댓글이 너무 막 글로 써서 혹시 간략하게 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F가 베타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만약에 맥시멀리티를 보존한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납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서 이제, 베타도 베이시스고, 베타 프라임도 베이시스니까, 이제, V에서 V로 가는, 둘 다 V를 스팬하잖아요. 그 원래 벡터 네, 스페이스를. 그래서 그 V에서 V로 가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딱 T라고 한 다음에, 이제 V에서 TV로 가는 그 리스트릭션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언투는 확실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자기 이미지로 보냈으니까. 네. 근데 원투원인 것도 보일 수가 있어서 이게 V에서 TV로 가는 게 원투원 원투가 돼가지고 TV가 V가 돼요. 근데 그니까 여기 써였던 것 중에요. 네, 그 T하고 ANVN 그 넣었을 때 ANWN으로 이제 함수값이 나오게 T를 만들었다고 이제 댓글에 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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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니까 베타랑 베타 프라임이랑 네. 뭔가 카디널리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VN마다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VN마다 뭔가 WN을 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VM마다. T를 그 2월 19일 오후 2시 41분 유현수 선생님 댓글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그 TANVN 합이 ANWN의 합으로 만들려면 뭔가 VN을 WN으로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니까 뭔가 VN마다 WN을 고를 수 있어야 뭔가 이제 T가 잘 정의되고 그래서 그러면 T 베타가 뭐 맥시멀이고 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둘 다가 베이시스라는 정의만 있으면 굳이 개수가 맞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그 아, 카디널리티 아, 때문에 그렇게 정의할 수 없다는 아, 아닌 것 같아요. 그 정의까지는 아, 일단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를 유현생 말씀대로 T 베타로 이렇게 보내면 걔 또한 베이시스가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널직인 노트 표현으로는 F 베타도 베이시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납득됐어.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네. 네, 저는 사실 크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미 둘 다 베이시스라고 잡아놨고, 그리고 베이시스라는 건 결국에는 सब셋이니까 결국에는 셋이고, 셋 길이가 카디널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원투원이면서 온투이지 않은 F라는 함수를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게 이제 모순인 것만 밝히면 된다라고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좀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한이라 상관없지 않나? 쪽이었거든요. 살, 왜 유한이요? 네? 유한이라는, 그러니까 그 왜 지금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잖아요. 무한 차원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 차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한 차원을 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지금까지 한 게 다 유한 아니었나요? 지금 그걸 유한 무한을 나누고 있지는 않지 않아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모든 경우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서메이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였죠? 하멜 베이시스 뭐 요거에서는 유한 차원만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닌가 제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음, 네. 그래서 그냥 유한 차원이니까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네, 저는 약간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드린 뭐 아까 뭐 하멜이 뭐 슈와데르니 뭐 그런 얘기는 뭐 어떤 의미였냐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기전은 어쨌든 파이나이트 썸메이션으로 일단 생각을 하자의 기준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게 그러니까 뭐 유한 차원이면 당연한 거고 무한 차원이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게 제 아까 이야기였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안 되면 약간 다른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 맥락이고요.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디멘전을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디멘전 오브 벡터 스페이스 해서 벡터 스페이스 V 오버 필드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카디널리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V의 모든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를 이제 디멘전이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무한대가 아닐 경우에는 파이나이트 디멘전이라고 하고 무한대일 때는 이제 무한 인피니트 디멘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요번 영상의 끝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추가로 해주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뭐 노트 증명 솔직히 어 그냥 뭐 여기 그 슬랙 글도 봤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식으로 그냥 증명을 했냐면 혹시 잠깐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좋습니다. 음, 잠시만요. 네, 안 보이지?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베이시스 생각을 했을 때 리니얼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패닝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단독으로 리니얼 인디펜던트 셋 하나랑 그리고 스패닝 셋을 생각했을 때 어떤 거의 카디널리티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직관적으로는 뭔가 스패닝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체를 생성해야 된 뭐보다 왜냐면 아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는 싱글톤도 되고 뭐 공집합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거 증명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를 증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귀료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한쪽이 크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아까 이거 베이스가 각각이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그다음에 그 스팬할 거 아니에요, 각각을. 근데 여기서 약간 장난질로 위에 거를 쓰기 위해서 그냥 하나씩만 성질을 택해가지고
한다면 그 이거에 모순되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위에 거 렘마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쪽이 크다고 하면 그 자연스럽게 그냥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증명을 이렇게 증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혹시 제 말이 괜찮을까요? 잠시만요. 이해가 잘 안 여, 되는데 x가 여기서는 네, 음. 렘마를 증명하는 게 핵심이네요. 렘마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서. 아, 네.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랑 그냥 스패닝만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스패닝이 더 클 것이 크다라는 걸 그냥 이걸 팩트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어떤 그 두 개의 베이시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카정식이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귀력법을 쓰기 위해서 한쪽이 더 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베이시스 1이랑 베이시스 2가 각각 베이시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한쪽은 결국에 스팬을 한 것도 맞고 얘는 리니얼리 그 인디펜던트인 것도 맞잖아요. 네, 애초에 베이시스니까. 네, 그러면 그 아까 위에 팩트를 쓰자면 스패닝이 카디널티가 더 크다며요. 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랑 이거는 반대되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질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느 쪽이 크다고 하면 무조건 그 모순의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편하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네. 편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채널 지키는 노트가 저한테 그래 그러려니 하는데 약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안 와닿아가지고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했다 정도로만 남겨봅니다. 저도 네. 감기에 걸려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네요. 네, 겨울이 끝나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일단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까 배동 선생님하고 그 슬랙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아까 뭐 체인 얘기했을 때 저는 왜 체인인지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왜 그렇게 붙이는지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혹시 어떠신가 해서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처음 배웠을 때 지금은 이해는 됐지만 아니 저걸 왜 체인이라고 부르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러면 주영현 선생님은 체인 말고 다른 좋은 명칭을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뭔가 이름을 주영현 선생님께서 붙이신다면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은 체인이라고 말한 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된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거 체인을 저렇게 정했을 때 저게 왜 체인이야?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냥 그게 궁금해가지고. 어, 아니요. 그냥 근데 저는 사실 체인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뭔가 하나로 연결된 사슬로 딱 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다들 이렇게 서로서로 얽혀 있는 그게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예,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었습니다. 네, 저도 그 뭐 아까 그 벡터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싱글톤 셋 같은 걸 비교한다고 치면 A1V1하고 A2V1은 할 수 없잖아요, 비교를. 그 저 집합 포함 기호로는. 근데 토탈리 올더드 सब셋이라는 거는 모든 원소끼리 비교가 가능한 애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기차 이렇게처럼 칙칙폭폭 이렇게 일자로 늘어나는 게 좋은 그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토털리 올더드 सब셋으로 적기보단 그래 나도 체인으로 쓰자 약간 이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전, 전 뭔가 처음에 쓸 때는 체인이란 뭐 속된 말로 뭐 그냥 첫인상만 보고 되게 여러 갈래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체인 하면 뭔가 좀 동그라미처럼 생겼고 막 여러 갈래처럼 생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자 느낌이길래 그냥 그런 느낌이었구나라고 그냥 살짝 첫인상이랑 다른 애 느낌이
저는 방금 또 공유를 했는데요. 그 처음에 영상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서 저는 반대로 김세민 선생님 지금 방금 이제 생각하셨던 일자 느낌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고리 같은 거 아시죠? 고리. 왜 쇠고리 같은 거 있죠? 쇠고리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처음에 이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있는 느낌이고 여기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느낌이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처럼 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어디로든 여기다가 한 세 개 달아도 되죠. 세 갈래로. 근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보면 체인이고 이렇게 보면 체인이고 이렇게 봐도 체인이고 이렇게 요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네 약간 네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확장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이 풋셋에서 뭐 체인을 잡는 거는 부분집합 잡는 거니까 뭐 그 끼리끼리만 관계가 있으면 되지. 그러면 분기가 많이 생겨도 사슬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생각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노트에 그림 하나 그렸던 게 혹시 공유 괜찮을까요, 배동 아 선생님?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체인이라는 말이 이해 안 됐던 게, 그러니까 체인 이 정의만 보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저는 바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림을 그렸을 때 예를 들면 그 파워셋의 부음집합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약간 계층도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그 서브셋 그게 다 어떤 걸 선택해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하나 골라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그림을 봐야지 체인이라는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포스셋 같은 것은 이렇게 저는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어떻게 보는 것을 더 와닿는 측면이 있고 그냥 이런 그림을 보통 하세 다이어그램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이게 어떤 거냐면 혹시 배던 선생님 혹시 예전에 제가 릴레이션 얘기하면서 화살표 그렸던 그림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이거를 여기 순서 그러니까 파셜 올더라는 게 그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트랜지티버티 있고 안티시메트릭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그 순서를 다 그림으로 그려준다고 하면 그 이런 화살표도 있어야 될 테고 트랜지티버티니까 뭐 욜로 가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근데 이 하세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모든 순서에서 그 어차피 리플렉시버티랑 텐시티버티인 거 아니까 그냥 그 그림만 빼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 다이어그램에서 빼주면 그냥 이렇게 계층 구조로 좀 이쁘게 그려진다. 그러니까 음, 포셋 같고 약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다이어그램으로 해볼 수 있고 저는 여기서 체인이라는 말이 확 와닿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요거 정도 남겨봅니다. 그 그림도 생각해 보니까 네. 약간 그래서 원래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원형 자체는 이제 순서를 화살표로서 다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제가 파셜 오더라는 것은 그 리플렉시버티랑 그 트랜시티버티를 그냥 안다고 생각하면 그냥 약간 좀 더럽게 그려지거든요. 저거 화살표 다 그리려면 그래서 조금 깔끔하게 계층 형식으로 그리려면 그 약간 부차적인 것은 다 빼고서 그리면 저게 계층적으로 그릴 수 있다 정도로 네,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림에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코멘트 해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오늘은 스터디 여기까지, 네,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